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데이터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찾아볼 건데요. 저희가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형태가 있는지, 날짜와 시각은 숫자 데이터지만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서식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표시하는 형태를 바꿔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표시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내가 올바른 데이터를 과연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해 보실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만든 이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아마 전혀 판단을 못 하셨을 텐데요. 갖고 있는 학부가 과연 올바른 학부만 갖고 있을지, 혹은 생년월일들이 정말 저대로 생년월일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혹시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제한에 걸리는 이런 학생들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정제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시는 게 이런 맨 처음에 데이터를 보셨을 때 할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같이 채워나가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데이터만 입력하시도록 제한을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선은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도메인이 이어져 있네요. 이메일로 나중에 검색을 할 거니까 이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도메인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고요. 앰퍼샌드는 텍스트와 텍스트를 잇는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수식의 결과입니다. 검색 안 되죠. 상수만 검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값복사라고 하는 기능은 사실 옮겨가도 다른 값이 나오게 하지 않겠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식의 결과를 상수로 바꿔서 다른 셀과의 참조를 끊고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수식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값이고 상수는 바뀌지 않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식의 결과를 상수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값복사의 진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메일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올바른 학부명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부별 학과 목록에 올바른 학부와 그에 따른 학과의 목록을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사원명부에 보시면 생년월일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거고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입력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틀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직접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하고 이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이와 만 나이가 계산되는 수식을 지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수식은 여기에 있는 생년월일이 올바른 날짜 데이터, 즉 이제 시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수식인데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쓸 거야. 93.04.04.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죠. 네.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에 하지만 엑셀은 이걸 날짜가 아니라 93.04.04.이라는 텍스트 그대로 알아먹겠죠. 날짜로 알아먹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처리가 되고 여기에 있는 참조하는 수식들은 전부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제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텍스트가 들어갔으니 이어를 구할 수 없다라는 밸류 오류가 뜬 건데요. 그러면 이런 오류가 뜨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날짜값만 입력해 주도록 제한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력을 제한하는 것, 혹은 두 번째,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른 것만 있는지 검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볼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있는 생년월일에 올바른 형태의 날짜만 입력하도록 제한을 걸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가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누르시거나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값이라고 뜹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유효한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주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값이 유효하다라고 써 있을 텐데요. 이때 저는 이 제한 대상을 특정한 날짜를 알려줄 테니까 이 날짜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을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제한을 걸어서 생년월일이니까 그렇다면 1999년
12월 31일생까지만 올바른 데이터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때 1999년 12월 31일 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화살표에 들어가서 잘못된 데이터를 고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 동그라미로 채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은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수도 없이 채점을 해가며 데이터를 정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된 형식으로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틀린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 1999년이 아니라 이후에 2000년생 이후생들이라 이런 식으로 걸린 건데요.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도 걸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 텍스트가 아니라 올바른 날짜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날짜도 이어 해당하는 행 전체를 케이스를 지워주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올바른 날짜로 바꿔주시거나 해당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생년월일을 검사해 봤고요. 학부도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이번엔 제한 대상을 특정한 목록을 알려줄 테니까 그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해라 라고 줄 겁니다. 원본에 직접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따로 입력을 해놓으신 셀 부분을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입력을 해놓으시고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 올바른 학부의 목록을 적어놨고 이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때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올바르지 않은 학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이 생깁니다. 드롭다운 표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할 때마다 옆에 드롭다운을 누르시면 어떤 게 유효한지에 대한 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 누르시면 그 부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성 검사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 이름같이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입력할 수 없다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입력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두 가지의 용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소개 드렸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학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국제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국제인문학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사회과학부에 있겠네요. 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도 바로 빨간 동그라미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잘못된 데이터를 한 번 더 표시해주면 새로 고침이 되고요. 내가 잘못된 데이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대로 빨간 동그라미만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건 유효성 표시 지우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시는 지웠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는 입력할 수가 없는 상태로 기준은 걸려 있는 상태고요. 아예 기준 자체를 지우고 싶으시다면 다시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셔서 모두 지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값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유효성 검사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의 클립에서 유효성 검사를 어떤 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